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요즘 집에 많이 머무르게 되죠. 지금 학교 안에는 개나리도 피고 목련꽃도 지금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속히 모든 그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학교에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약 한 70분에 걸쳐서 제가 2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70분 분량의 동영상을 녹화한다면은 한 4명의 전담 스태프가 2주 동안 매달렸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말이죠. 그 외에 한 10명에서 15명의 보조 스태프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실 또 여러분 그 제가 수업 노트에도 올렸지만 이렇게 유인물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이게 이제 A4 용지에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서적으로 간주하면은 한 20에서 25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는 제가 그 정의에 대해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목적을 세우는 것이 좋다. 부산을 가려면 부산이라는 목표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가다가 아무데나 가다가 여기저기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부산을 갈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그런 질문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라고 그렇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것은 국가와 그 다음에 장소의 경계를 넘어서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국어를 하나 제1외국어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학년, 2년 정도 졸업까지 남았기 때문에 아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개의 외국어는 중급 실력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정의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역시 pleasurable and satisfying experience.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미와 감동을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라고 이 수업에서 정의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케팅 수업을 들었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1년 전에 소비자 기업가 정신과 경영에서도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2학년 때 마케팅 관리 수업을 들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쯤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 수업에서는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지속적으로 우리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관계 수립을 마케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메시지가 있는 재미와 감동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글로벌과 엔터테인먼트와 이 마케팅 세 가지 단어는 굳이 여러분들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연예 오락 기업과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 토론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제를 내주면 학과 동료하고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거리의 여건상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옆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과 마스크를 쓰더라도 간단하게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프로덕트 레벨, 제품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Actual products, 실제 제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라는 티켓을 통해서 영화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Actual products, 실제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미와 감동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 지난 그 수업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이제 20대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참 호기심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꿈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제가 참 많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재력이니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포텐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참 귀하고 아름답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나이 또래에 많이 관심을 갖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매력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attractiveness. 뭐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이니까 제가 가끔 영어를 좀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쓴다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닌 상대가 어떤 사람이 매력적일까요? 용모가 뛰어난 사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훌륭한 사람,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빠지지 않는 답이 유머가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 편지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You are humorous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실 돈은 있는데 재미가 없는 사람과 한평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력도 좋고 지식이 많은데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일생을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매력이 있는 사람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재미와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활 속을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1775년도 미국 버지니아주의 상원 하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영국 식민지 아래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이 말이 인용이 되죠. 사실 뭐 200년이 넘도록 정치가들이라든지 혹은 사회운동가에 의해서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번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라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재미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있는데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기는 사는데 그 사는 인생이 즐거움과 재미와 가슴 설레임이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소가와라는 일본 총리, 1990년대 총리를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수 더 떠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레임이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설레는 감정이다라고 책에서 썼습니다. 소풍 갈 때에 초등학생 때 소풍 갈 때의 설레임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재미와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철학적이랄까 혹은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부모가 되고 가족을 이루게 되면 그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즐거움과 재미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에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좀 굳어 있고 또 경계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재미를 이야기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경우라도 즐거움에 대해서 재미에 대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남을 즐겁게 옆에 있는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의 연예인들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BTS 잘 아시는 대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은경 씨가 일본어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본어를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가졌습니다. 아마 일본 여성 배우들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이 꼭 그런 영화라든지 음악뿐만 아니라 미국의 텔레비전 코미디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코미디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활약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물론 켄 정이라는 이 재미교포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백인들에게 그렇게 코미디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켄 정이 재밌는 스토리가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내과 의사였는데 나이가 40이 가까웠을 때 전업 코미디언으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40 직전에 벌이가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의사를 버리고 미래가 불안한 전업 코미디언으로 바꾼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끌리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부인에게 그 이야기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내과 의사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입이 좋고 안정된 의사직을 버리고 코미디언으로 나가고 싶은데 괜찮겠느냐고. 베트남인 부인, 그분도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하세요. 부모에게도 상의를 했습니다. 한국 부모가 한국인이었으니까요. 부모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돼서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행오버라는 영화가 제작 비용은 350억 원 정도, 한 40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실제 수입은 약 4천억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주 크게 히트했죠. 이런 그 꿈을 나이가 40이 돼서도 직업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바꿀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재미. 그 부인이 한 말이 지금 특별히 기억에 떠오릅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켄 정이 딸과 함께 출연한 프로그램 잠깐 좀 보고 갈까요? That's right. All right. We'll start with happy. Okay. Okay. Sad. Angry. Confused. Wow. Subtle. That is I guess- amazing. I guess It's I like- won. I guess I won. That is ridiculous. Well, Zoe, I don't know if you know. 나중에 시간을 내서 켄 정에 대해서 조금 더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말 참 재밌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유럽은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한국 아주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갑자기 한 4주 전에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급하게 프랑스로 돌아간 프랑스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라리 그냥 한국에 있을 거라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지금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카페는 모두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프랑스 사람들은,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그래도 난 재미가 더 중요해서 나가서 술 마셔야 되겠다고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볼 때 이 재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코로나라는 참 무서운 바이러스를 앞에 두고도 나는 그래도 오늘을 즐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길거리 또 카페 앞에서 파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근데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재미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거하고 다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읽은 책이 재미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나온 프랑스의 오팡시브라는 개간지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 사회는 재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좀 서론이 더 길어서 그러나 먼저 시간에 대한 리뷰도 좀 했고 그리고 수업 자체가 저는 무엇보다도 딱딱하고 즐겁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무의식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려운 이론도 초등학생도 알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소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문기자, 방송기자 시절에 글을 어렵게 쓰면은 야단을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라고 요구받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엔터테인먼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pleasurable, satisfying experience,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 라틴어가 영어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틴어 어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인터라는 것은 사이에 혹은 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터렌이라는 말은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라틴어는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서 감정을 사로잡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경영이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사실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마치 경영학을 정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엔터테인먼트는 경영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왜냐하면 소비자를 즐겁게 하는 회사가 성공하기 때문에. 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사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부하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재미있다고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상사로 계속해서 진급할 확률이 많습니다. 부정적이고 인상을 쓰고 무거운 분위기라면 올라가기가 좀 힘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라틴어 얘기 나온 김에 글로벌 경영학과의 학과훈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짧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너스 인트라 멜리오 엑싯.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으로 들어와서 더 좋은 사람으로 나가자. 여러분 앞으로 딱 2년 남았습니다. 2년 안에 좋은 사람으로 들어왔으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나가서 재미있고 유쾌하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졸업생으로 나가주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 교수도 마찬가지죠. 엔터테인먼트가 대세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모든 산업은 엔터테인먼트를 판매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카스 하나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바카스가 파는 상품은 무엇입니까? 이거의 액츄얼 프로덕트, 실제 제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core product, 핵심 가치, 핵심 제품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이 바카스가 엔터테인먼트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바카스가 어떤 질병을 낫게 하는 상품입니까? 뭐 한국에서 뭐 수억 병이 팔렸다고 그러죠. 가장 사랑받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카스의 콜 프로덕트는 기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 뭔가 상쾌하고 뭔가가 기분이 좋아진다. 그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아무 의미 없이 바카스를 마셔요. 그러고는 순간적으로 행복해합니다. 이거 사람을 satisfy, pleasurable, 즐겁게 해준다면 이것도 엔터테인먼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소비자를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까? 그 따지고 보면 광의의 의미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산업과 상품과 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의 가치관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 여러분 몇 차례 제 수업 기업가 정신에서도 들었을 텐데 Perception is reality. 미국에 가면 마케팅 수업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품질은 상관이 없다. 사람들은 품질을 알 길이 없다. 자동차의 마력수, 자동차의 ABS 시스템, 그 내부에 돌아가는 복잡한 기계들의 성능을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다, 느낌이. 소비자 느낌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느낌이라는 게 결국은 기분 상태에 좌우되고 즐거움, 재미 이런 추상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느낌이라는 거는 엔터테인먼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알고 보면 엔터테인먼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 권력이 됐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락은 마케팅의 최고의 수단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식당에서 웨이트러스들이 한 시간에 몇 번씩 춤을 추면서 서브, 손님에게 음식을 나르는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미가 지배하는 사회다.
모든 것이 재미로 통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재미가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을 손대현 전 한양대학교 학장은 바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나가서 재미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사실 좀 강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걸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느낌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써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지식인들에게 참 통찰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의 세계에서 경제력의 시대로,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대로 지식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알빈 토플러나 피터 드러커나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다라고 한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빈 토플러도 세상을 떠났잖아요. 한 90세인가 상당히 오래 장수한 분이고 참 경영학의 천재입니다.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엔터테인먼트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시대에서 엔터테인먼트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무엇을 찾을 때 구글링을 많이 하죠. 네이버에 단어를 쳐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더 어린 초등학생들은 유튜빙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다가 단어를 쳐서 영상으로 학습을 합니다. 영상 시대. 근데 영상은 엔터테인먼트적인 면을 본질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야 영상을 보잖아요. 또 함축적이고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경제 시대에서 지식 시대, 지식 시대에서 재미의 시대, 엔터테인먼트 시대로 시대적인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퀴즈를 하나 낼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혹은 케이블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프로그램을 팝니다.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9시 뉴스는 광고가 없죠. SBS 8시 뉴스인가? 하여튼 메인 뉴스의 메인 뉴스를 광고주에게 광고를 팝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금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더 생각을 해보세요. 방송사가 무엇을 파는가? 한 1분만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습니다. Yeah, I learned a lot. Learned a lot about me, about life in general, and like now I have new idea of possibility for my future,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So yeah, finally, I would say that Korea gave me possibilities, and I'm really grateful for this. So thank you, Korea. So if you fly back Friday, Yes. will you ever visiting again Korea? Definitely. I'm going to come back next January, but to work in Korea, not as a student or to find a project. But yeah, I will definitely come back. So Aaju Universe life in Aaju Universe was satisfactory in general. Yeah, I loved my life in Jeju. Like in France, I'm not in a campus. I have a school, but I live in like a different area of the city. So I never had this atmosphere of a campus where everybody lives together and like you have really a nice place where you can walk, study, and like it's your home. And I really loved this atmosphere. I will miss it.